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7월 첫째 주 토요일 주말 아침인데요.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7월 8일 금요일 종목 리뷰와 함께 다음 주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급등이 나왔죠. 2.28% 상승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전일 기대 이상으로 상승을 해주었고요.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장 그리고 아시아 증시 대부분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보합으로 끝났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 내내 이 나스닥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 5일 연속 이렇게 양봉이라는 거죠. 자, 그런 점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다음 주 미국 시간으로 7월 13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7월 14일 새벽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죠. CPI 발표 이런 것들이 다음 주에는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는 미국장에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나스닥이 박스권의 딱 중간에 있죠. 거기서 박스권의 상단을 향해 나아갈지 아니면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하락을 할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지난 6월달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5월달보다 이렇게 하락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와 더불어 7월 14일 우리나라에서는 금통위의 금리 인상 결정이 있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0.5% 인상이 유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들인데요. 자, 반도체 관련주들 지난 금요일 날 상승이 나왔긴 하지만 반등의 폭이 기대를 충족을 시켜주지는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 내외로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가총액이 크고 무거운 주식이라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종가 오버나잇을 한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대리어 1.8% 하락이 나왔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목요일날 종가 오버나잇을 한 DB하이텍 시초가가 2.8% 시작을 했는데 분봉 차트상 이렇게 음봉이 연속적으로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DB하이텍을 시초가 부근에서 반을 매도를 했고요. 이렇게 음봉을 그리다가 올라오는 구간 이 부분에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평균 2%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요. 제가 지난 목요일날 DB하이텍을 선택한 까닭은 낙폭 과대의 종목이라서 조금 이렇게 힘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시초가 갭 상승한 건 좋았습니다만은 시초가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힘이 없었다라는 거죠. 제가 바라던 그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 다소 이렇게 미스테이크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자, 제가 바랬던 그림은 2차전지 소재주, 코스모 신소재 이런 그래프의 차트를 바랬다는 거죠.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계속 3분봉상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자, 시초가는 비슷하죠. 시초가는 2.4% DB하이텍이나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만은 이런 애들은 시초가 시작하자마자 3분봉상 이렇게 계속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이런 차트를 유지했다면 지금도 홀딩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 신소재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 그런 점 때문에 매도를 했고요. 시장이 완전히 이렇게 저점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낙폭과대 반도체 관련주로 이렇게 매기가 몰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 2290포인트 이 저점 후에 가장 탄력이 좋은 종목이 역시 2차전지 소재주인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소재주 가장 탄력이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주로의 매수가 어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다음은 코로나 관련 주들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코로나 관련주들은 굉장히 힘을 발휘했습니다. 자, 바이오니아가 시초가 10%의 갭 상승 시작했다가
한 15분 만에 상한가를 땡겼죠. 물론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탈모 화장품 안전성 최고 등급 획득이라는 그런 뉴스도 떴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던 와중에 이런 뉴스가 다시 한 번 더 부각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상한가를 붙였고요. 이런 애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래위로 이렇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단타로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목요일 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지난 금요일 날 계속 단타를 쳤습니다. 자,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5.42% 갭 상승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 밀리는 구간을 이용해서 단타를 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요일 방송에서 수급상으로는 조금 이렇게 오버슈팅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작용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뛰어들지는 않았고요. 충분히 저점을 노려서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4만원, 13만 9,500원 이런 자리에 매수를 해가지고 한번 짧은 단타를 쳤고요. 그 다음에는 11시 반쯤이죠. 아베의 피격 소식 그런 뉴스로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을 이용해서 13만 6천원, 6,500원 이 자리에 매수를 해서 얘네도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테마 섹터의 대장주는 충분히 단타를 칠 수 있다라는 거죠. 금요일 시간의 종가도 또 2.86%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충분히 1%, 2% 저점 단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런 구간에서 한 3, 4일간 옆으로 행보하다가 다시 우리나라의 코로나 상태를 보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2차 랠리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단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렇게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이렇게 매수를 많이 했던 기관들이 지난 금요일에는 14만 주 차익 실현에 나섰고요. 하지만 제가 지난 목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린 노렸던 가격 17만 6천원 이런 자리에서 조금 윗가격에서 아랫꼬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게 다 똑같습니다. 이런 자리 단타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생각했던 저점보다 한 1% 정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도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죠. 이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21선 이 자리를 처음으로 터치하는 구간에서는 지난번에 보셨던 OCI처럼 충분히 이렇게 단타가 가능하다는 거죠. 어쨌든 코로나 관련주들 지난주에 굉장히 시세를 많이 주었고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 이렇게 주변주라고 할 수 있죠. 이 음압병동 관련주 GH신이 소재 이런 애들도 장중한 때 한 20%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종가는 11%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코로나가 더욱더 확산이 된다면 다음 주에 이전에 코로나 관련주로 이렇게 갔던 재택근무나 택배, 포장지 이런 애들이 또 한 번 더 이렇게 장중에 슈팅을 해줄 수 있다는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애들은 장중에 한번 이렇게 반짝 올랐다가 추세가 이렇게 연속될 가능성은 지난번보다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거래를 한다면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주들의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 위주로 거래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18일쯤이라고 하죠. WHO에서 원숭이 투창과 관련돼서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여부를 다시 한 번 더 논의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다음 주 말쯤으로 가서는 원숭이 투창 관련주들이었죠.
미코바이오메드나 뭐 수젠텍 뭐 이런 애들에 관심을 기울여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1차 랠리 그리고 조정, 그 다음에 2차 랠리, 그 다음에 강한 조정이 나오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다음 주 초에 이렇게 WHO에서 회의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다시 한번 다음 주 말 정도까지 이렇게 상승을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고요. 수젠텍 같은 경우에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해서 뭐 다음 주 월, 화, 수 뭐 3일 동안 이 단기 가열 완화 장치로 이렇게 30분간 한 번씩 이렇게 거래가 되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은 뭐 다음 주에도 뭐 계속 이렇게 뭐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원숭이 두창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이런 애들은 코로나 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죠. 이렇게 두 개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도 유익 있게 관찰을 하면서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남은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 거두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